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삼국유사편 오대산 이야기 마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산 오만진신 쪽 같은 경우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대산의 개창과 그 다음에 보질도 태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보천효명, 그리고 효명이 성덕왕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질도 태자 전기라고 한 편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대산 오만진신에서 보질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그 초점으로 잡은 건데, 내용이 거의 다 포함 관계 속에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건데 그 정도는 뭐 일반 이런 정도에서 이야기할 정도 거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효거사 오류송중 쪽, 신효거사 오류송중 쪽, 그러니까는 월정사의 어떻게 보면 중창주에 해당하는 신효거사 이야기 오늘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수사 석탑기. 문수사 석탑기는 이 탑상편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뒤에 혼자 떨어져 있어요. 3편이 앞에 있고 맨 뒤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그냥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기록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삼국유사가 만들어질 때 존재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무국이 쓴 기록이 있는가 하면 유일하게 이게 백운자가 썼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운자 기록을 그냥 하나를 더 넣은 건지. 근데 이련보다는 연대가 빠른 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러니까 옛날 기록이 아니고 최근 기록인데도 신기해서 그냥 하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요거 하나 부록을 하나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 이야기, 이제 신효거사 이야기가 메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사와 관련해서는 2가지 층위가 있다더라. 그거는 오대산 안에 2가지 층위, 월정사가 있고 상원사가 있다더라. 그리고 상원사는 보천효명이고, 효명, 그리고 효명이 705년에 창건했다더라. 실질적인 창건은, 시작은 이 2분이 들어가서 은거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시작됐지만 올바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는 거는 효명이 705년 성덕왕입니다. 통일신라 최대 군주 성덕왕, 성덕대왕 신종의 그 성덕왕, 성덕왕이고, 그 다음에 월정사 같은 경우는 자장률사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효, 신의, 그 다음에 유연. 우리 이런 거 잘해오잖아. 잘해오는 이유는 내가 저기 전문가니까. 우리 집 족보보다 내가 저런 거 개인적으로 이런 데 관심만 있으면 제가 진짜 이거 끌어가지고 한 10시간 막 이렇게 해줄 건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는 거예요. 나 저거 마르지 않는 셈이야. 야, 저거 진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저 월정이라는 뜻이 달의 정기라는 뜻이에요. 달은 음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정기예요. 그러면 이건 양이에요. 그래서 속에 양, 속에 양이 있으면 마치 물 속에 불이 있는 것 같아서 꺼진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그대로 잘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엑기스만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월정일정이라는 표현은 회남자나 이런 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불교 용어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해서 모르니까 자기 깜냥으로 맞추는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월정일정이라는 표현이 회남자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월정, 달의 정기 뭐예요? 옥토끼지. 네. 옥토끼. 그 다음에 두꺼비. 예, 두꺼비. 그 다음에 일정은, 저게 이제 날일자가 쓰면 일정은 삼조고예요. 삼조고. 삼조고. 얘는 준호고, 얘는 서면입니다. 서면은 두꺼비. 그래서 달의 정기, 태양의 정기, 달의 정령, 태양의 정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정령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태양은 이거 반대다. 태양은 이게 겉이 양이고 이건 음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전기는 오히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검은 까마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태양의 전기는 검은 까마귀예요. 그런데 예전에 또 금호 김홍경 선생 같은 경우가 금까마귀다 이러는데 검은 까마귀예요. 그래서 흑점 활동과 관련된 거 아니냐? 나 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양 속에 들어있는 음과 같은, 그러니까 촛불로 얘기하면 촛불이 중앙이 오히려 덜 뜨거워요. 온도가 낮다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화중연꽃, 불 속에 있는 화리생년이라고 하잖아요. 불 속에 있는 어떤 연꽃과 같은 그런 식이 월정이에요. 그래서 저게 최고 명당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를 딱 들어서 알면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뭔가 좀 식견이 있는 사람. 근데 저거를 내가 그걸 논문도 다 썼다고 이게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고 이런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삼국유사에 지금 오류성중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국내 명산 중에 이것이 최고 명당이다.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라고 딱 박혀서 나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하면 불교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딱 나오는 유일한,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아구가 딱 맞춰져 있다니까 지금. 이름도 그렇고. 그러면 저 월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쓴 거냐? 신효거사가 썼을 걸로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논문 같은 데서. 왜? 신효거사라고 하는 분이 공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땅이지. 근데 백제지만 이미 통일신라니까 신라지만 차별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통일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라 사람은 절대 백제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없어요.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경주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경주를 통해서 올라올 때 경주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게 760년에 만들어지는 월정교입니다. 월정교. 지금 복원이 돼 있습니다. 월정교, 일정교가, 그러니까 일정월정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신라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회남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교, 월정교가 국립경주박물관 옆에 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월정교는 그게 복원이 됐고 일정교는 아직 복원이 안 돼서 일정교의 다른 이름이 춘향교예요. 그게 다 나와.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나 신증 동국여지승남, 그 다음에 고려사 이런 데 다 나와. 다 나와.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 신효의 연대로 봤을 때 경주에서 그 공주 사람이 경주로 갔다가 눈이 돌아가는 거지. 세상에 이런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1900년대 초쯤에 미국에 갔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본 거야. 촌놈이. 와, 이거 눈 돌아가는 거지. 거기 막 킹콩도 붙어 있고 이러잖아. 그 충격이 얼마나 그 킹콩의 충격이 크고 뭐 이러면 지금도 그쪽에 미국 그 패키지 코스로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게 해준다니까. 맞아. 맞아.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진짜 옛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마천루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도 굳이 거기를 가. 왜? 킹콩의 추억. 킹콩의 추억이 있어. 우리에겐 킹콩이 있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한 100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가서 봤으면 눈 돌아가지. 근데 이미 전쟁에서 친 백제 어떻게 보면 유민, 떠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복당해가지고 그쪽은 상대적으로 발전도 이제 떨어지고 다 이렇게 좀 두드려 맞고 있었겠지. 거기 사람이 신라 서울에 갔더니, 경주에 갔더니 저 월정교를 보면 대단하거든요. 지금 복구된 거 이렇게 봐봐. 그러면 야, 그것도, 그래서 제가 경주 답사 갈 때 언간하면 그 월정교를 한번 넣잖아. 그게 가깝기도 하고 사람이 보면 설마 신라 시대 때 큰 다리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신라가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걸 보고 그 생각을 못할 정도면 진짜 특이한 겁니다. 야, 통일신라 초에 이 정도 다리를, 통일신라 때 이 정도 다리를 만들었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리 폭이나 이런 거는 정확해요. 그거는 그 유적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 위에 이제 세부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랬나 저랬나 모르겠고, 그건 뭐 정확하지 않고 그 당시 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기초는 다 그대로 있으니까, 이 정도의 다리를 그 시절에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거든. 그걸 신효가 봤을 때는 얼마나 눈이 돌았겠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뜻도 들었겠지. 일정 월정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주석하는 데다가 그 이름을 붙이고 싶지. 그게 아마 넘어왔을 거다라고 제가 논문에 그렇게 썼어. 아마 명칭이 이렇게 됐을 거다. 그리고 여기는 명당이기 때문에 그 이름하고도 딱 맞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합치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신효가 되게 재밌습니다. 신효가 월정사에 주석한 게 아마 760에서 800년 정도로 제가 논문 쓸 때 추정을 했었는데, 월정교는 760년 2월에 건립이 돼요. 그리고 이 공주 사람이에요. 공주 사람. 백제 쪽. 공주 사람. 그래서 그런데 저 유동보살의 화신이래. 유동보살이 누구냐면 공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대응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섭보살은 노자, 유동보살은 공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 어머니가 또 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 입이 까다로워. 그냥 봉양 받으면 주는 대로 좀 드시지. 아들이 불교인이고 효자인데 꼭 그거를 야 고기 잡아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맨날 사냥일 댕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나온다니까. 하고 또 학을 잡아요. 학을 띠지. 학이라는 게 아니. 학이라는 게 도교적인 어떠한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학하면 우리도 천년학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학하고 두루미 구분을 못 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학에 대한, 제가 옛날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흰 학이 500년 묵으면 푸른 학이 되고 그러면 신성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푸른 학을 이렇게 주차를 쭉 해놓으면 거기가 청학동이라고. 진짜야. 진짜 있는 이야기야. 진짜 있는 얘기. 그게 청학집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예, 청학집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요 학을 이렇게 쌌는데 빗 맞고 이 깃이 떨어졌대. 깃이 새 깃털이 떨어졌대. 그래서 그 깃털로다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같이 안 보이고 다 이렇게 괴물로 보이더래. 이게 맨인 블랙이야. 다 이게 약간 짐승같이 보이는 거야.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 다 욕심이 있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 보이는 거야. 다 이렇게 3D 안경이지. 그 깃을 딱 대면 사람이 이놈이 상태가 메롱이구나. 이놈이 겉만 번지르하구나. 겉도 사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한대.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잔인성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더 이상 못하고 어머니를 허벅지를 베서 국을 끓여드리면서 봉양을 했대. 몰라. 그거 한 번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허벅지 베서 봉양한 음식으로 준다는 게 효도에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효자.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이런 데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저거 잘못 따라하면 죽습니다. 지혈이 안 돼서 죽어. 다 썩어 들어가면서. 이거 손가락 하나만 잘못해도 이게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를 베면 야 난리 난다. 그리고 아마 과다출혈로도 죽을걸. 과다출혈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골무면서 대책 안 서. 그래서 그렇게 봉양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거를 절로 만들었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추모하고 이러는가 봐. 그래서 효자집절. 효가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효야, 효. 그렇게 해서 공주를 떠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공주를 떠나고 경주로 가요. 그리고 경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명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경주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늘상 이 갔던 길입니다. 이 갔던 길. 예.
그래서 뭐 거득봉설화에도 나오는 그 거득공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수로 부인 이야기 다 그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보천 효망도 그렇게 올라가고 또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가면서 계속 기스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짠, 짜잔 이렇게 딱 봤더니 하솔, 그러니까는 하슬라 쪽, 명주 쪽 경계로 오니까 사람으로 보이더래. 너네야? 여기는 물이 좋은 데구나. 굉장히 다 저쪽 남쪽은 조금 이렇게 혼탁한데 이쪽이 청정 지역이네. 그렇게 해서 딱 보고 이 근처에 내가 이제 이 동네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쪽 물 좋은 데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노파한테 딱 물어봤더니 저 고개 건너가 이렇게 했대. 그게 관세음보살 화신이래.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이 있는 거지. 관세음보살 남자인데 왜 꼭 여자로 나타나? 이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성별도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관세음보살은 남자입니다. 자꾸 여자로 만들어서 이게 관세음보살은 꼭 남자여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좀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 남자예요. 원래 남자예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자비스러운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여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할매로 나왔대. 할매로. 혹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었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문수보살 성지로 인도해 줬다는 얘기. 예. 그렇게 해서 오대산으로 주석을 하게 됐대. 그 자리가 자장율사가 띠집을 짓고 살던 거기래. 예.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딱 주석을 했는데 하루는 그 학이 다시 나타나요. 그 닭 5마리 처음에 5마리였었거든요. 그거 쏘다가 깃 하나만 떨어지고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학이 다시 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스님이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네가 예전에 내 가사 한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야 그 가사 어딨냐? 진짜 재밌지? 떨어졌으면 그냥 새로 하나 하지. 새로 하나 하지. 그걸 꼭 그래서 뭔 소리예요? 이렇게 했더니 네가 그때 우리가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너 그 깃 하나 떨어진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봐. 하고 갖고 오니까 이걸 이렇게 가사깃에다가 딱 대니까 싹 맞더래.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갔대. 그러니까 뭔 뜻하는 거냐면 불교와 신선사상이 습합되는 지금 구조거든요. 학으로 상징되는 신선사상하고 불교적인 거하고 습합되고 그 무속적 구조를 불교가 이겨가면서 점유해가는 지금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록 안에는 유교적인 효이야기, 그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신선사상 이야기, 신선과 무속적인 이야기,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불교가 이긴다더라. 이 얘기예요. 왜 불교가 이기느냐? 불교 기록이잖아. 불교 기록이잖아. 그러면 두드려 맞은 걸 뭐하러 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눌러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요 신요거사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타 신의 이분은 범일국사 제자예요. 범일국사 10대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수다사의 장로 유연이 와서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그게 월정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스토리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 나오는 가장 명산 중에 이곳이 최고 명당이다. 최고 명당이다. 그리고 엘로드 압니까? 엘로드? 짝대기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거 이렇게 그러면 그쪽이 제일 많이 벌어진대. 그래서 내가 그 엘로드를 몇 개 사다 놓고 체험을 해보게 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짝대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 이제 이거 벌어져요. 근데 너무 좀 없어 보일까봐 차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근데 삼국유사에서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원래 지금은 적광전이라고 했지만 원래 불나기 전에는 칠불보전입니다. 칠불, 일곱 부처님을 모신 보배로운 정각, 칠불보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고적도보나 이런 데 사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칠불보전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을 때는 대웅전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탄원호 스님께서 적광전이라고 해야 된다. 화엄경을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합체가 돼요. 정신적으로 합체가 돼. 그걸 이렇게 내용을 내포해서 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그런데 들어가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칠불보전을 계속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 칠불보전이라고 계속 썼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금강록에 보면 칠불전이라고 나와요. 조선시대 때 요 호론세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금강록, 금강산에 가면서 기록들을 남기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면 오대산을 거쳐서 대부분 금강산을 갑니다. 그래서 오대산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 이해가 됩니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뭐라고 썼냐면 칠불보전이라고 안 쓰고 칠불전이라고 썼어. 근데 칠불전 안에 누가 모셔져 있는가를 기록을 해놨어. 그 일곱은 누구냐? 그 일곱은 누구냐? 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그다음 문수보영, 관음세지,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놨을 걸로 기록상으로는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사진이 귀했기 때문에 그때 실내를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참 도움이 됐을 건데 밖에 건축만 사진에 있고 칠보보전이라고 써있는 그런 그러니까 외부 사진만 있지 내부 사진이 하나도 없어. 사실 일사후퇴 때 불났으니까 그렇게 오래 옛날이 아니거든요. 사진으로 찍어 충분히 남길 수 있었을 정도인데 좀 안타깝죠. 그런 사진이 있으면 뭘 복구해내고 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이 기록이 안에 모시었던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록이에요. 유일한 기록. 그래서 그런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 오대산 안에 문수사라는 절이 있대. 어느 절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석탑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상원사 영산전 앞에 탑이 있고 그 탑이 원래 그 상원사 문수전 앞에 대웅전 앞에 있었던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 너냐? 이렇게 너냐? 그리고 되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 탑을 보면 너무 많이 깨져 있어. 근데 이게 깨져 있다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너냐? 문수사가 그러니까 진여원이 상원사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문수사로도 불렸냐? 근데 가능성도 있거든. 왜냐하면 거기서 문수보살이 36가지로 변신을 하고 문수보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사찰이니까 별명으로 그냥 문수사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것도 뭐 가능한 설정이니까. 근데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초기에 금강산하고 오대산에 절이 더럽게 많아가지고 저놈들 좀 두드려 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꼭 그거냐라고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어.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탑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냐? 옮겨왔을 수도 있죠. 나중에 원래 절이 폐사가 되면서 상원사로 옮겨왔을 수도 있거든. 상원사에 있는 그 나한들도 마찬가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 그런데 뭐 그렇다 치고 그냥 가봅시다. 내용상으로 보면 요거를 누가 봤냐? 이 백운자라고 하는 1156년에 이분이 이거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걸 보고 이 탑을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백운자라고 하는 분이 딱 봤을 때 신라시대 탑인 것 같다. 탑이 신라시대 탑 같다. 이렇게 써놨거든. 현재 상원사 문수전 영산전 앞에 탑은 고려시대 탑입니다. 신라시대 탑인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괜찮아. 왜?
저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많거든. 전문가 아니면,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렇고 저건 신도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유생이거든요. 아유, 그거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백운자라고 하는 분은 유교인데 불교 신자인 유교 유생,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신분으로 봤을 때. 근데 저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탑이 되게 다 뽀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어떤 저 어부가 있는데, 연곡현이라는데 어부가 있는데, 이 어부가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면 탑 그림자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온대.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다 피해 간다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면 맨날 빈 배로 온대. 그래서 짜증이가 나서 어떤 놈의 탑이냐라고 해서 그거를 추적을 했대. 그랬더니 이 탑이래. 그래서 이 양반도 한 손가락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영험하구나 이러면서 출가하거나 이제 내가 살생을 끊어서 농사로 바꾸거나 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끼를 가지고 와서 탑을 회를 쳤다. 스토리가 그렇게 가. 탑도 C컵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뜻 아니었는데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탑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탑이 이렇게 귀퉁이가 다 날아갔대요. 이 사람이 도끼로 쳐가지고. 도끼로 친다고 탑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탑을 이렇게 자세히, 제가 또 저런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또 자세히 보잖아. 그러면 세로 결이 있어요. 그 얘기는 추운 데서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거든요. 그 사이에 돌도 결이 있거든요. 나무태 같이.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그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 나중에 돌이 떨어져. 이해가 되십니까? 화강암이라고 해서 다 한 덩어리 아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철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갛게 이렇게 약간 연지곤지 핀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석으로 붙이면 아마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할 거다. 아니면 저런 게 나침판도 작동할 수 있어. 나침판 같은 거 올려놓으면 나침판이 약간 돌고 뭐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철성분이 많은 쪽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있어. 그런 걸 이제 신기하게 몰아가면 이적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딱 이렇게 또 통밥을 굴리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난 배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탑이 다 이렇게 다 뽀개졌대.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스토리는 하나가 있는 거고, 그것과 연결해서 탑이 파손된 게 붙은 사건일 거예요. 도끼로 쳐서 돌이 그렇게 쉽게 파손이 안 돼요. 도끼로 쳐서 화강암을 어떻게 깨? 야, 네 팔이 먼저 나간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서 파손된 탑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 어부랑 연결돼서 하나의 스토리로 붙었던 거고. 그래서 이 탑을 보니까 중앙에 없더래. 마당에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래. 이 스토리도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개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하나는 탑이 왜 뽀개져 있느냐, 파손됐느냐에 대한 스토리 하나, 또 하나는 탑이 법당의 가운데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이게 희한한데? 왜 탑을 가운데 안 세우고 저렇게 옆에다가 놨대?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법당이 옮겨졌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 누각을 이렇게 갔더니 누각에 그 내용이, 그러니까 뭐 중수하고 이런 거 하면 예전에 누각에다가 이걸 걸어놓거든요. 그 중수기나 이런 것들을. 그 사연이 쓰여 있더래.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처음에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그거를 주지 스님이 보고 중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걸 탑을 옮겼대. 탑을 옮긴 뒤부터 영험함이 없대. 탑에 영험함이 없었대. 그러다가 하루는 이게 여기서도 또 지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관이라고 나오거든요. 일관. 그러니까는 풍수도 보고 뭐 점도 보고 뭐 이러한 사람, 하늘의 천문도 보고 이런 사람이 딱 와서 보더니, 야, 이거 동쪽에다가 모시면 이게 대박이 나는 자리인데
왜 이걸 이쪽으로 했대? 이러면서 가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동쪽으로 모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거든요. 왜? 여기에서 신비한 에너지의 핵심은 탑이 아니고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에 에너지가 있으면 탑이 신령한 거라면 탑이 옮겨져도 그 신령한 게 유지가 돼야지.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되고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이거는 자리의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명당론이 또 나오네. 오대산과 관련해서. 희한하네. 이게 재밌게도 삼국유사에는 터 자체가 명당이다. 이런 명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불교적인 영험한 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어도 명당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 신효고사조에도 나오더니 문수사 석탑기에도 또 명당 이야기가 나오네. 야, 오대산이 무언가 명당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예요. 아주 재밌는 스토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백운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직접 보고 읽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불교인 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안 적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 기록을 적는다. 이렇게 해서 맺어요. 이 글이. 그래서 저거를 백운기라고 하거든요. 백운자가 쓴 기록. 그래서 삼국유사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련이라고 하지만 책 중에서 한 권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이련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는 무국하고 저 백운이에요. 그리고 무국은 발현수석기 저게 금강산에 대한 얘기예요. 발현사입니다. 발현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우소장살이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련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련계에서 팀이 짜져서 만들어지고 아마 총책임자가 이련이 아니었겠나라는 정도의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련이 했다라는 책 권수 중에 하나에 이련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백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그러니까 누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 정도 넣어도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는 사람이었나? 별 생각이 다 있어. 별 생각이 다 있어. 그래서 조금 다른 이질적 기록. 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오대산에서만 명당 이야기가 나오던더라. 그러니까 전부시대 칠처가람지, 뭐 영축산 영축사지, 울산의 영축사지, 거기도 전부시대 가람지거든요. 그렇게 불교적인 영장, 영험터라는 이야기들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오대산에서만 2번이 언급해 나오고 그리고 월정사 터는 그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시계에 딱 박아놨어요. 여기가 최고 터다 이렇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름 자체도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월정이라고 하는 뜻이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조금 결이 다른 특수한 코드가 이쪽 기록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명당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종교는 보통 그 교조랑 관련된 영험함, 그러니까는 불보살의 가피, 안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뭐 보천이 저 물 마시고 수구다라니 하고 수행을 오래 했더니 하늘을 떠서 날아다니면서 뭐 신들의 차공양을 받고 그러고 보니 신들이 차를 마시나 생각도 드네. 신들도 차 마시나? 그 보석녹차 먹나? 뭐 모르겠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왜 신이 차를 마시지? 아니야. 신이 맞춤형으로 해서 그분이 차를 마시니까 했을 거야.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접대용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자기를 극기한 수행자의 이적이라든지 불보살의 가피 이런 게 중심 코드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땅에 대한 이야기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산, 성지와 관련된 또 다른 특수 코드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성지, 그리고 그곳에 작동하고 있는 어떠한 강력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오대산, 평창 오대산 기록에 존재하고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탑상편 뒷부분 잘해서 어떻게 좀 빨리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